석파천은 복만리가 산오파를 사모님이라고 부를 때 이미 백자재의 부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이제 백만검이 다시 그녀를 어머니라고 부르자 의심할 바가 없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다. 사부님이 장문인의 부인이라면 어째서 달리 문파를 세워 금오파라고 일컫고 금오파의 무공이 설산파의 무공을 압도한다고 주장하는 것일까? 이때 수아가 백만검 앞으로 달려나가 불렀다. 아버님! 산오파가 백만검의 어머니이니 수아가 백만검의 딸이 되는 것은 자명한 일이었지만 그녀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소리에 석파천은 다시 한번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백만검은 크게 기뻐하며 떨리는 음성으로 물었다. 수아, 내가 죽지 않았더냐? 산오파는 냉랭히 그 말을 받았다. 물론 죽지 않았지. 멍청이 같은 너를 닮은 줄 아느냐? 그래도 애미라고 불러. 너 같은 후레자식을 낳았다는 데 대해 이 애미는 부끄러워 바위에 머리를 부딪혀 죽고 싶은 심정이다. 느닷없이 욕을 퍼붓더니 겨우 욕을 하게 된 이유를 늘어놓기 시작했다. 애비는 감금당하게 하고 자기 자신은 쇠사슬에 묶여 쨍그랑거리는 소리를 내고 있으니 그래가지고 무슨 놈의 귀한 서북이냐? 말을 하면 할수록 화가 나는 듯 더욱 언성을 높였다. 쇠사슬을 두르고 쨍그랑거리는 것이 고명한 설산파의 무공이냐? 늙은이도 정신 나갔고 자식도 멍청할 뿐 아니라 제자고 사제고 모두 멍청이들만 모였으니 문파 이름도 멍청이파로 바꾸자꾸나. 백만검은 산오파의 말이 끝나기를 기다려 입을 열었다. 어머니, 저는 무공으로 져서 그들에게 잡힌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관계를 쓴 것이지요. 그리고 그는 분연히 요자려를 가리켰다. 저 녀석이 아버님으로 변장을 하고 이부자리 속에 기관장치를 숨겨두었다가 저를 제압한 것입니다. 산오파는 고함을 쳤다. 그렇다면 내 녀석이 더 못난 놈이다. 다른 사람을 잘못 보았다면 몰라도 애비를 몰라보다니 그러고도 자식이라고 할 수 있느냐? 석파천은 그 말에 자신의 경우를 돌이켜보았다. 아버지를 잘못 알아보는 것도 별것 아니다. 석장주 부부도 나를 자기네 아들로 오해했고 나도 그 바람에 아버지를 잘못 알지 않았던가. 아, 우리 아버지는 누구일까? 백만검은 평소 어머니에게 욕을 얻어먹던 터라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망신당하는 것이 창피하기는 했으나 별로 대수롭게 여기지 않는 눈치였다. 그는 오히려 부친이 걱정되는 듯 물었다. 어머니, 아버님은 안녕하신가요? 산오파는 노해 부르짖듯 말했다. 늙어 망령이 난 너의 애비가 죽든 살든 나는 상관하지 않겠다. 자식이 애비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고 있는 판인데 내가 어떻게 알겠니? 늙은 멍청이가 사제와 제자들에게 감금을 당했으니 차라리 일찍 죽는 것이 나을 것이다. 백만검은 그 말을 듣고 부친이 본문 반역도들에게 감금을 당하기는 했으나 무사하다는 사실을 알고 마음을 놓았다. 아버님이 무사하시다니. 천지신명이시여 감사합니다. 산오파는 다시 고함을 질렀다. 무사해? 앓는 소리가 없어 무사하다더냐? 그러나 그녀 역시 영감에 대한 걱정이 태산 같아 성자학 등에게 물었다. 자네들은 대사형을 어디다 감금시켰는가? 그리고 왜 여태껏 풀어주지 않는가? 성자학은 변명했다. 대사형은 성질이 아주 괴팍해져서 그 누구도 가까이 다가갈 수 없소이다. 가까이 다가갔다 하면 맞아 죽기 딱 알맞지요. 산오파는 얼굴에 기쁜 빛을 띠었다. 잘했어, 잘했어. 그 영감쟁이는 자기 무공이 천하제일이라고 콧대가 하늘처럼 높아져 있으니 콧대가 좀 꺾이도록 고통을 당해야 돼. 이사는 그들이 좀처럼 대답하지 않는 것을 보고 끝내 입을 열어 묻지 않을 수 없었다. 도대체 당신네들 가운데 어느 누가 멍청이파의 장문이니요? 산오파는 벌떡 몸을 일으키더니 앞으로 두 걸음 내디디며 손가락으로 이사를 가리키며 소리쳤다. 멍청이파라니? 당신 같은 멍청이가 함부로 입에 올릴 이름이라 생각하시오? 내 지아비와 아들놈을 욕하는 것이야 내 소관이지만 당신이 무엇이라고 감히 우리 설산파를 욕하는 것이오?
당신 무공이 고강하다면 일장으로 이 늙은이를 때려 죽여보시오. 하지만 내 앞에서 문파를 욕하는 것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소. 다른 사람들은 그녀가 이사에 대해 매섭게 다그치는 것을 보자 하나같이 손에 식은땀을 쥐게 되었다. 이사가 만약 노에서 손을 쓰게 된다면 산호파는 만에 하나라도 살아남을 가망이 없기 때문이었다. 석파천은 대뜸 몸을 날려 산호파 앞을 가로막고 섰다. 그는 이사가 산호파를 해치려 할 때 대신 막아낼 작정이었다. 백만검은 손발에 쇠고랑이 묶여있는 것을 한탄하며 속으로 야단났다고 소리칠 뿐 어찌해 볼 도리가 없었다. 그런데 이사가 그저 빙긋이 웃더니 입을 열었다. 좋소이다. 내가 실언을 한 모양이니 사과를 드리리다. 백 노부인께서는 용서해 주시지요. 그런데 설산파의 장문이는 도대체 어느 분이 되시는 것이오? 산오파는 옆에 서 있는 석파천을 가리키며 말했다. 이 젊은이가 성, 제, 요, 양 네 사람을 이겨 그들로부터 설산파의 장문인으로 받들어졌는데 어느 누가 승복할 수 없다면 말을 하게. 백만검은 큰 소리로 대답했다. 어머니, 제가 승복할 수 없습니다. 저에게 그와 한번 겨룰 수 있게 허락해 주십시오. 산오파는 명령을 내렸다. 좋다. 여러 사람의 수갑이나 풀어주도록 하오. 성, 제, 요 양 네 사람은 서로 얼굴을 쳐다보며 똑같은 생각을 했다. 만약 장문 제자들을 풀어준다면 저 호랑이 같은 자들을 다시는 제압할 수 없을 것이다. 윗사람을 범하고 난을 일으켰던 우리 사지의 문화제자들은 죽어도 뼈 묻을 곳이 없게 되겠지. 하지만 지금 형세를 보니 풀어주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구나. 이때 요자려는 시선을 백만검에게로 옮겼다. 자네는 내 손에 쥔 패장이 아닌가. 나마저도 승복을 했는데 자네가 무엇을 믿고 승복하지 않겠다는 것인가. 백만검은 노에서 부르짖었다. 윗사람을 범한 역적 같은 당신을 갈기갈기 찢어놓지 못해 한탄할 뿐이요. 비열한 수작을 부리고도 감히 내게 말할 면목이 있어? 당신은 무엇을 보고 내가 당신에게 패했다고 하는 것이요? 장문의 제자들이 산으로 되돌아오게 되자 요자려는 미리 계획한 대로 백자재의 침대 위에 누워 백자재의 첩으로 하여금 백만검을 유인해 문병 오게 했다. 그러고는 느닷없이 의표를 찔러 백만검을 사로잡은 것이었다. 순회가 잡히자 중원에서 돌아온 나머지 제자들도 계책에 빠지거나 힘에 밀려 모조리 뇌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었다. 그렇기에 백만검은 요자려를 보자 이가 갈릴 정도로 증오심이 북받쳤던 것이다. 요자려는 태연하게 대꾸했다. 자네가 내게 패하지 않았더라면 어째서 두 손목에 수갑이 채워져 있는가? 내가 암기를 쓴 것도 미혼약을 쓴 것도 아니지 않는가? 이사가 버럭 고함을 내질렀다. 반나절을 따져도 끝이 없겠군. 빨리 그 사람의 수갑과 쇠고랑을 풀고 두 사람이 한바탕 멋지게 싸워보도록 하시오. 요자려가 머뭇거리며 망설이자 이사가 왼손을 뻗어 요자려의 손에 들린 장검을 낚아채더니 휙휙 휘둘렀다. 챙, 챙, 챙. 잇따라 울리는 소리와 함께 백만검의 쇠사슬이 그대로 잘려나갔다. 이 쇠사슬은 정강으로 만들어진 것이었다. 요자려의 장검은 예리했으나 쇠를 무자르듯 하는 보검은 아니었다. 그런데 이사가 내력을 주입하여 내려치자 쇠사슬은 마치 썩은 나무 토막처럼 잘려나갔고 백만검의 손발에는 상처 하나 남지 않았다. 이에 설산파의 모든 사람이 갈채를 보냈다. 몇몇 아첨꾼들은 이사에게 잘 보이려 더욱 우렁차게 소리치기도 했다. 백만검 역시 자부심이 강한 이였으나 그 실력에는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탐복했어. 탐복했어. 그때 장문 제자 중 한 명이 장검을 백만검에게 갖다 주려 했다. 백만검은 그의 얼굴에 침을 뱉고 발로 걷어차 곤두박질 치게 만들었다. 이 반역자놈. 장문 제자이면서 무사히 돌아다니는 것은 곧 영모에 가담했음을 뜻했기에 그런 수모를 당한 것이었다. 이때 수아가 검을 거꾸로 잡고 내밀었다. 아버님. 백만검은 빙그레 웃으며 칭찬했다. 착하구나.
그는 여러 역경을 겪었으나 어머니와 딸이 무사한 것을 보고 무척 기뻤다. 하지만 고개를 돌리자 다시 얼굴에 증오가 서렸다. 그는 두 눈에 불을 뿜으며 요자려에게 호통쳤다. 이 반역도. 이제 당신은 나의 어른이 아니오. 검을 받아보시오. 그가 휙하니 검을 내질렀다. 이사는 아직 이르다는 듯 장검을 거꾸로 들고 가볍게 뻗어 백만검의 공격을 밀어내더니 검자루를 요자려의 손에 쥐어주었다. 그리하여 백만검과 요자려의 대결이 시작되었다. 이번에는 목숨을 건 진짜 대결이었기에 각자가 평생 쌓아온 전례를 펼치는 기세가 조금 전 성, 제, 요, 양 네 사람이 장난치듯 겨루던 것과는 판이했다. 설산파의 일대 인물 중 백자재를 제외하면 요자려의 무공이 가장 고강했다. 요자려 또한 백만검이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것을 알았기에 초식을 펼침에 있어 조금도 소홀히 할 수 없었다. 그는 장검을 민첩하고 날렵하게 휘두르며 초식마다 매서운 살기를 드러냈다. 백만검은 급히 원수를 갚고 치욕을 씻으려 서둘렀기 때문에 약간 침착함을 잃고 공격에만 급급했다. 그 결과 30여 초를 싸운 뒤 일검을 곧장 찔러갔는데 힘을 너무 끝까지 실어 뻗치는 바람에 슬쩍 몸을 날려 피한 요자려가 반격해오자 짝하는 소리와 함께 백만검의 소매자락 한 조각이 잘려나갔다. 수아는 자기도 모르게 와 하고 놀란 소리를 내질렀다. 산호파는 욕설을 내뱉었다. 작은 멍청이는 그 애비와 똑같구나. 늙은 멍청이가 가르친 아들이니 본래 그렇게 쓸모가 없지. 백만검의 마음이 다급해지자 검초는 더욱 산란해졌다. 요자려는 속으로 기뻐하며 흉측한 웃음을 띠고 입을 열었다. 내가 이미 자네는 내 손에 진 패장이라 하지 않았는가? 설마 하니 그게 거짓말이겠나? 이 한마디는 상대의 심신을 뒤흔들어 승기를 잡으려는 수작이었다. 그러나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간다는 말처럼 백만검은 이번 중원행에서 잇따라 좌절을 겪으며 오히려 근성이 더 강해져 있었다. 그는 비아냥거리는 소리를 듣자 화를 내는 대신 깊이 자신을 가다듬었다. 그는 잇따라 7초의 수비 검법을 펼쳤고 이내 전세를 막상막하로 되돌려 놓았다. 이제 백만검의 검초는 면밀하고 온건하게 흘러갔다. 요자려는 그의 주위를 급히 돌며 조롱과 욕설을 퍼부었다. 검광이 번뜩이는 가운데 백만검이 길게 휘파람을 불더니 휙휙 잇따라 3검을 내질렀다. 이어 제사검이 펼쳐지려는 순간 푸른 빛이 번쩍하며 싹하는 소리가 났다. 요자려의 왼쪽 무릎 아래가 잘려나갔고 그는 처참한 비명을 지르며 피가 낭자한 바닥에 쓰러졌다. 백만검은 장검을 비스듬히 세우고 성자학을 가리켰다. 당신이 나서시오. 검날에 묻은 핏물이 땅바닥에 한 방울씩 떨어졌다. 성자학은 안색이 창백해져 검자루를 쥐었으나 뽑지는 못했다. 한참 후에야 간신히 입을 열었다. 자네가 장문인이 되고자 한다면 스스로 그 자리에 앉으면 될 것 아닌가? 나는 자네와 다투지 않겠네. 백만검은 눈길을 돌려 제자면과 양자진 두 사람을 훑었다. 두 사람은 똑같이 고개를 가로저었다. 이때 산호파가 불쑥 끼어들었다. 그까짓 반역도 몇 놈 이겼다고 대단할 것 없다. 이어 그녀는 석파천을 향해 당부했다. 제자야, 내가 가서 겨루어 보아라. 늙은 멍청이의 제자가 잘났는지 나의 제자가 더 뛰어난지 알아보아야겠다.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모두 의아해했다. 석중옥은 분명 복만리의 제자인데 언제 그녀의 제자가 되었단 말인가? 석파천은 백만검과 겨루고 싶지 않았다. 수아의 부친이니 더욱 그랬다. 그러나 거절하면 장삼과 이사에게 신분이 들통날까봐 우물쭈물했다. 산오파가 다시 외쳤다. 빨리 나서. 검 대신 칼을 쓰란 말이다. 늙은 멍청이의 검법은 형편없어. 우리의 도법이 더 뛰어나니 염려할 것 없다. 재촉을 이기지 못한 석파천이 칼을 들고 나섰으나 여간 겸연쩍은 것이 아니었다. 산오파가 다시 호통을 쳤다. 조금 전 내가 허락한 일을 포기할 셈이냐?
내가 큰 공을 세워야 내 약속도 효력이 있단 말이다. 그녀는 무서운 표정으로 말을 이었다. 저 멍청이 제자를 이겨야 한다. 그러지 못하면 내 곁을 떠나고 다시는 나를 볼 생각도 마라. 수아도 마찬가지다. 석파천은 왼손으로 뒷머리를 극적였다. 나보고 큰 공을 세우라면서 자기 친아들을 패배시키라니 정말 알다가도 모를 일이군. 그는 의혹이 가득했으나 다른 이들은 그녀가 아들을 죽이지 않으려고 석파천을 장문인으로 세워 협객도로 보내려는 것이라 짐작했다. 오직 수아와 백만건만이 그녀의 참뜻을 알았다. 사노파와 백자재는 둘 다 불같은 성미였다. 평소 사노파가 남편에게 양보하며 살았지만 세월이 흐르며 감정이 쌓였다. 수아가 절벽으로 뛰어내리고 복말리가 팔을 잃는 참사가 벌어졌을 때 백자재를 충고하던 사노파는 도리어 따귀를 맞았다. 화가 머리끝까지 난 그녀는 집을 떠났고 눈 속에서 수아를 구해 강호를 떠돌다 석파천을 제자로 삼은 것이었다. 그녀는 남편에게 맞은 수치를 잊지 못해 제자를 시켜 남편의 아들이자 제자인 백만검을 꺾음으로써 대리 만족을 얻으려 한 것이다. 백만검은 이런 사정을 모른 채 상대가 석중옥인 줄로만 알고 멸시하는 표정으로 노려볼 뿐 싸우려 하지 않았다. 사노파가 백만검에게 역정을 냈다. 내가 내 제자를 우습게 보는 모양이구나. 하지만 이 젊은이는 나를 사부로 모신 뒤 정과는 딴판이 되었다. 그녀는 선포하듯 덧붙였다. 이제 무공을 겨루는데 내가 이기면 내 사부인 늙은 멍청이가 더 뛰어난 셈이 되고 이 젊은이가 이기면 수아는 이 젊은이의 색시가 되는 것이다. 알겠느냐? 백만검이 깜짝 놀라 부르짖었다. 어머니, 그건 안 됩니다. 수아를 어떻게 저런 녀석에게 시집 보낸단 말씀입니까? 사노파가 웃었다. 내가 이기면 시집 안 가도 되지. 하지만 내가 진다면 내 반대 따위가 내 결정을 막을 수 있을 것 같으냐? 백만검은 화가 치밀어 올랐다. 어머니가 아버지에 대한 화풀이를 내게 하시는구나. 내가 저 녀석 하나 이기지 못한다면 세상 헛산 것이지. 사노파가 그의 표정을 읽고 말했다. 못마땅하면 싸워서 이기면 될 것 아니냐? 서서 약만 올린다고 안 될 일이 되겠느냐? 백만검이 조용히 대답했다. 좋습니다. 그리고 석파천에게 외쳤다. 손을 써라. 석파천은 수아를 바라보았다. 수아의 얼굴엔 부끄러움과 근심이 가득했다. 지면 수아를 보지 못한다 하셨으니 꼭 이겨야겠다. 그는 결심했다. 그는 칼끝을 아래로 잡고 왼손으로 오른쪽 주먹을 감싸며 허리를 굽혔다. 금오파의 기수식인 개문읍도였다. 석파천은 이것이 욕하는 의미인 줄 몰랐고 백만검은 그의 태도가 공손하다고만 생각하며 싸늘하게 코웃음 쳤다. 백만검이 세찬 기세로 검을 내밀자 석파천은 어렵지 않게 검을 밀어내고 반격했다. 과거 자연도에서 백만검의 하찮은 검초에도 당해내지 못했던 그였으나 지금은 석청 부부에게 무학의 도리를 배운 뒤였다. 초식에 얽매이지 않고 도법의 무술 요결을 융화시켰으며 강력한 내력이 실린 그의 공격은 평범한 초식조차 위력적이었다. 10여 초가 지나자 백만검은 경악했다. 이 녀석이 어디서 이런 고명한 도법을 배웠단 말인가? 자연도에서 만났던 장락방 방주와 도법은 비슷했으나 변화의 기묘함은 이 석중옥이 훨씬 뛰어났다. 사노파는 백자재와 결혼한 직후 무공 토론을 벌이다 의견 차이로 대련을 했고 패배한 뒤 남편의 기고만장한 태도에 수치를 느껴 일절 무공을 펼치지 않았었다. 그래서 아들인 백만검조차 어머니의 무공이 어떤지 전혀 몰랐던 것이다. 백만검이 비스듬히 베어오자 석파천이 즉시 막아냈다. 챙! 불꽃이 튀며 백만검에게 엄청난 반탄력이 전해졌다. 팔이 시큰거리고 반신이 저려왔으며 가슴엔 극심한 통증이 느껴졌다. 놀란 그가 세 걸음 물러났다. 석파천은 재차 공격하지 않고 사노파를 바라보았다. 물러섰으니 이긴 것 아니냐는 물음이었다. 하지만 백만검은 강적을 만날수록 용기가 솟는 이였다.
수아가 무사하니 석중옥에 대한 증오가 조금 가셨을지언정 그의 비열한 행동에 대한 혐오는 여전했다. 게다가 본문의 제자에게 질 수는 없다는 각오로 다시 호통쳤다. 이 녀석, 검을 받아라. 그는 세 걸음 달려나가며 찔러 들어갔다. 석파천이 막으려 하자 백만검은 검이 부딪히지 않게 초식을 변화시켜 상대의 목을 노리고 베어갔다. 설상검법의 절예인 설리홍조였다. 구경하던 장삼이 찬사를 보냈다. 훌륭한 검초로군. 그 순간 석파천은 칼을 돌려 백만검의 팔을 내리치려 했다. 금오도법의 답설신매였다. 이는 백만검이 펼친 검초의 극성이었다. 눈 쌓인 땅에 매화를 찾아 발자국을 남기니 기러기가 남겼던 발톱 자국이 남아있을 리 있겠는가? 장삼이 다시 감탄했다. 훌륭한 도법이군. 두 사람의 싸움은 갈수록 격렬해졌다.